안녕하세요. 빛나딸이입니다. 이번 시간은 자산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내가 자산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일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각각의 방법을 알아보고 플러스로 장점과 단점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가정을 해볼게요. 내 수준에 1억 5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1억 5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 은 내가 1억 5천을 다 깔고 1억 5천만 원 미만의 집을 사는 거예요. 이 경우는 장점이 뭔가요? 대출이 없다는 게 장점이죠. 대출 이자가 나갈 걱정이 없습니다. 근데 단점은 뭔가요?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집을 사야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, 새 집, 좋은 입지에 있는 집은 요즘 1억 5천 가지고는 사기가 참 힘들어요. 그래서 세계보기 굉장히 좁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경우는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. 대출을 일으킵니다. 5억의 아파트를 살 건데요. 5억에서 70%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. 그러면은 3억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3억 5천에 해당하는 이자가 나가겠죠. 그러면 내 돈은 30%인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겠죠. 자,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뭔가요? 선택의 폭이 그래도 1억 5천에서 5억까지 늘어났잖아요.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주거비는 따로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단점은 뭐냐? 이자가 나간다는 거겠죠. 그리고 하나 더, 내 대출 한도를 잡아먹고 있다는 점도 단점이 되겠죠. 자, 세 번째 경우는 남의 돈을 빌려서 내 집에서 남을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. 소위 말하는 전세를 맞추는 건데요. 혹은 갭 투자,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또 말합니다. 자,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율 70%라고 치고 3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맞춥니다. 30% 내 돈 1억 5천이 들어간 거죠. 장점은 1억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잖아요. 폭이 늘어났다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, 내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세를 살아주면서 내가 내야 될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자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단점은 뭐냐면 이 전세가를 내가 70%에 맞췄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처럼 역전세가 나버리는 거예요. 그럼 70%의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되겠죠. 추가로 내가 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남을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살 공간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나의 주거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. 이 부분은 내가 부모님 집에 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낡은 집에 살면서 월세를 사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.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경우는 1억 5천을 모두 깔고 사는 겁니다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? 남의 돈을 빌려서 내가 살거나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을 살게 하거나 이 경우가 되겠죠.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아무래도 대출 혹은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출 금리나 월세 가격이나 나의 주거비를 줄이든 높이든 상황적인 선택에 따라서 지출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경우로 할지 세 번째 경우로 할지는 사실 지출을 좀 따져보고 그때그때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. 돈은 무게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억 5천만 원짜리 자산과 5억짜리 자산이 있으면 똑같이 10% 올라도 1억 5천은 올랐을 때 1,500만 원이고 5억짜리는 올랐을 때 5천만 원인 거예요. 똑같은 비율이지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죠. 이거는 돈이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시간도 무게가 있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2배, 3배, 4배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자산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이 자산이 이렇게 복리처럼 쭉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1억 5천짜리 하고 5억짜리를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산이 불려가는 이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분들이 내 돈을 땡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대출을 일으키든 전세로 레버리지를 하든 좀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산을 사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. 대출이란 걸 이용을 하는 것도 이 자본주의에서 내가 이용당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. 이번 시간은 이런 자산 배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
것만으로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었거든요.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,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대출은 참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. 내가 이용당하지 않고 이용하는 입장에 서서 살아남아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앞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옵니다. 지금이 좀 극심해서 인플레이션 어떻게라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없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도 내가 똑같은 돈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산이 상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고 날이 되기도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자산을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기초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. 여기까지 빛나딸이었습니다.